네, 안녕하십니까, 홍규식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오늘도 좀 주가가 내렸어요.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지난번 거래량이 가장 바닥권에서 터졌을 때의 저점이 11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점이 딱 11만 8천 원까지만 정확하게 찍고 11만 8천 원을 안 깨고 일단 마감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아직까지 이 규제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 자, 이러면서 증권사들이 또 일제히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뭐 삼성증권에서는 20만 원 하던 거를 이제 18만 원으로 낮추고, 또 18만 원으로 잡고 있던 데는 또 16만 원으로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한 10%에서 한 12% 정도씩 목표가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자, 그 바람에 이렇게 또 이 주가가 오늘도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예, 또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안 좋다는 얘기를 내고 주가를 급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향 이러면서 크게 하락을 시켜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이 비중이 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 리포트를 안 좋게 써요. 그리고선 주가를 엄청나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리고선 어때요? 지들이 사죠. SK 하이닉스 봐요. 순간적으로 20% 정도를 급락을 팍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한 달 훨씬 넘게 2달 가까이 외국인이 거의 한 2, 3일 빼놓고서는 거의 매일 매수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도 봐요. 삼성전자도 이 8만 3천 원대에 있던 것을 7만 3천 원 정도까지 단박에 그냥 한 며칠 사이에 수직으로 급락을 시킵니다. 리포트, 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로 뭐 안 좋다 이러면서 딱 봐요. 이때 저점 딱 까고 나가지고 최근에 살짝 요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이틀 빼놓고 계속 샀습니다. 이런 거예요. 팔 때는 주야 장창 팔아놓고 다시는 안 올 것처럼 해놓고 목표가 하향시켜놓고선 이렇게 탑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이 카카오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카카오가 나빠서 떨어진 겁니까? 카카오가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독점을 해가지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삼아서 규제를 거니까 주가가 확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자체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어. 또 미래의 성장성도 없어. 또 돈도 못 벌어. 앞으로 이 사업이 사양 산업이야. 이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될 회사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이러고 계속 올랐겠습니까?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게 앞으로 점점 더 4차 산업이니 또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다시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우리는 못 들어가죠. 전 세계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 바뀌는 거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보고 그 바뀌는 거에 제일 핵심을 잡아서 파는 회사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라. 뭐 시장에서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들이 좀 싸게 사기 위해서 너무 높으니까 뭐 이런 규제 같은 얘기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또 누군가는 살 겁니다.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또 왕창 언제부턴가 또 사가지고 또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자, 이겁니다. 카카오가 아직까지는 전방위 압박, 또 이 정치권에서 또 금융위원장 말 한마디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 증권사들이 이 규제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10% 정도씩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 하향 조정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가 거의 다 내려온 겁니다. 물론 조금 더 2단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디가 저점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악재가 더해지면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악재가 다 나와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나올 악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V자로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무지하게 터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카카오는 아주 길게 보고 간다면은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이 어딘가 보다도 언제쯤 바닥을 다질까? 보면 정치권의 국감 일정이 10월 달에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찌글찌글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 살려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왔다는 이 뉴스도 봤어요. 그만큼 국민 주식이죠. 뭐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는 2명 중 1명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 종목들은 개미들이 좀 털면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서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바닥이 어딘지를 한번 이제 타진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째가 나오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슬슬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이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면서 바닥을 다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카카오하고는 규제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국가의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 음봉이긴 음봉인데 카카오는 5일선을 따라서 줄줄줄줄줄 이렇게 밑으로 쫄쫄이 타듯이 쫄쫄쫄쫄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반등은 안 나오는데 안 떨어지는 느낌이야. 근데 맞아요. 그 가격을 정확하게 지금 안 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때 5일선에 아직 타지는 않았지만 이 40만 원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는 캔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중에 40만 원을 살짝 깰 수는 있지만 종가상 40만 원을 지지할 것이다. 또 지지하기를 또 기대해 본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장중에 아랫꼬리를 달죠. 아랫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아랫꼬리 달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예요? 5일선 위로 막 안착하면은 싹 돌릴 것 같으니까 5일선 위로 안착은 할래다가 마라. 또 40만 원은 깰래다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즉 종가상 40만 원 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바닥을 잡는 모습이 지금 네이버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5일선 위로 안착은 안 했지만 5일선이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다가 이제 옆으로 슬쩍 이게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지금 앞으로 있으면서 일단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뭐 누가 사거나 팔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개인은 역시 여전히 계속 사고 있고,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제 이러고 사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은 이제 좀 팔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잠잠해지잖아요. 규제 내용은 계속 남아 있겠지만 얘기가 좀 잠잠해지면은 카카오가 떨어지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네이버는 이미 이제 반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좀 더 빨리 이쪽이 리스크에 대한 이 주가의 영향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덜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때리는 게 카카오 때리기니까 네이버는 옆에 있다가 비껴가는 한 방을 맞아서 지금 떨어진 거고 그 이후에 네이버가 먼저 이제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싹 들어오면서 올리면은 개인은 또 여기서 샀던 개인들은 또 냅다 팔겠죠. 그러면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루에 많아야 한 1%, 2%도 안 움직여요. 1몇 프로, 뭐 1%에서 2% 사이 정도 움직이는데 근데도 참 보면 그 1, 2%를 가지고 차트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참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일에 이 삼성전자가 전일에는 내렸어요. 그죠? 이렇게 내리는데 내려도 21선을 안 깨고 21선 지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정확하게 21선을 콕 찍고 반등을 해주면서 전일에 떨어졌던 폭을 또 다 만회를 금방 합니다. 자, 그래서 전일에 하락폭을 다시 메꾸면서 77,000원 위로 복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추석 연휴에서 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또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어제 좀 내렸다고 오늘은 또 대량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고
개인이 싹 팔았습니다. 개인이 파니까 역시 또 오늘은 양봉이 나오면서 끌어올립니다. 참 희한한 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어제는 샀어요. 그죠? 수량은 크지 않지만 이 평상시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샀는데 쫙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요? 물론 기관이 팔았으니까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개인이 샀어요. 하여튼 개인만 사면, 개인이 빨간색이면 캔들은 음봉이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반비례를 하면서 가는지 희한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 알잖아요. 제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알죠? 그러면 개인만 여기서 샀다 하면은 파란색, 개인이 팔았다 하면은 빨간색, 이렇게 가면서 주가를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음봉이긴 음봉인데 전일 종가보다도 높이 올라와 있는 음봉은 상승 음봉이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양봉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제 슬금슬금 다시 중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는 요 직전 고점이었죠. 요거를 누가 만든 고점이에요? 요 고점이 바로 외국인이 만든 고점이에요. 그러면은 지네가 딱 만들어 놓고 조정을 싹 시켰다가 개미가 또 싹 파니까 끌어올려 가지고 요게가 얼마입니까? 77,700원이죠. 77,700원을 싹 돌파하게 되면 이제 60일선. 그럼 돌파하고선 또 저항 걸리지만은 다시 조정받고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봐요. 21선만 맞으면은 올라가고 또 21선 지지하고 올라가고 21선 지지하고 이격을 좁혀놓고선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61선을 내려가던 주가를 21선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선 이렇게 돌려서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추세 전환 중에서 아주 좋은 추세 전환으로, 좀 힘이 강력한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아직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60일선이 여기 있고 20일선이 여기 있으니까 아직은 좀 남았는데 추석 이후에 한번 이런 모양 점점점 좁혀지면서 21선,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가 지금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지금 자세를 쫙 잡고 외국인이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산 가격대는 75,000원에서 77,000원 사이에서 계속 샀고, 기관은 74,000원에서 76,000원 사이에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기관이 사고 여기서는 외국인이 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돌파할 때, 이때 이제 한번 쌍끌이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다시 8만원권 위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요. 떨어진 이후에 역배열이 됐죠. 역배열. 이때부터 지난 6월 달부터 역배열로 접어들었는데, 이 역배열로 접어든 이후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드디어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이제 끝내는 그러한 모양이 됩니다. 10월 달에 한번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가 전일에는 한 3%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렸네 그랬는데, 역시 이 내려놓고선 오늘은 그 내린 폭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싹 다 올렸어요. 좋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오늘 120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개인은 어제 산 120만 주를 오늘 다 팔았어. 그리고 또 팔았죠. 어저께 120만 주 산 거, 어저께 떨어질 때 사가지고 올라가니까 아싸 수익이다 그러고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10만 7천 원대 그리고 10만 2천 원대 이 박스권, 이걸 지금 2달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계속 매수세예요. 이 매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물량도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좀 팔아야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이제 주가 싸졌으니까 또 사야지. 그리고 또 사요. 팔아놓고 또 사요. 지가 팔고 지가 사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요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 가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모아지면 올라가겠죠.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끄집어 내렸습니다. 한 2달 동안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답답하네, SK 하이닉스 언제 올라가나 그러고 있는데,
이거 떨어질 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예, SK 하이닉스는 이때 이 60일선 깨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하락세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확 깨졌다가 반등이 좀 나와서 올라가나 싶었는데 역시 역배열로 깨지는 이때부터가 여기가 딱 분수령 여기가 여기서 넘어갔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못 넘어가잖아요. 계속 저항이 여기서 생겼잖아요. 이 가격이 13만 원대입니다. 13만 원. 가격 13만 원서부터 10만 원까지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러다 막판에 이제 급락을 시켰죠. 그러면 떨어뜨린 게 한 달, 두 달, 석 달을 떨어뜨렸는데 이 시작점은 여기인데 그러면 두 달 동안 횡보를 하면서 안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 그럼 즉 무슨 뜻이에요? 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구나.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들이 떨어뜨려 놓고 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그리고 또 사요.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예. 바닥이 길 때는 그만큼 더 많이 기고 올라가는 순간은 짧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바닥이 길면 길수록 예, 오히려 더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이제 외국인들이 이 추석 연휴 이후에 60일선이 최대 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0일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죠. 앞으로 한 달만 더 횡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60일선도 내려와요. 예, 왜냐면 한 달, 두 달, 석 달째가 되니까 60일선이 3개월짜리 선입니다. 즉 3개월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면 60일선도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석 달, 10월 달까지 횡보시키면은 60일선도 이제 다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10월 달,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는 한번 슬슬 올려야죠. 왜냐? 10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잘 나올 거라고 해요. 지금 삼성전자 그 실적 얘기가 생각보다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 뭐 처음에 약 한 15조 정도를 낼 것이다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16조로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자꾸 이 예상 컨센서스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가 좋으면 SK 하이닉스도 좋겠죠. 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자 슬슬 이제 SK 하이닉스도 자세를 잡고 삼성전자 먼저 실적 발표 나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올 때 되면은 한참 후에 또 SK가 나오니까 실적은 자 그러면 10월 달에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추석 전에 잘 들어왔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참 희한한 게 보통 추석 전에는 이 지수가 좀 내립니다. 뭐 항상 팔고 가자는 심리가 있어서 왜냐면 이제 어제도 좀 지수가 좀 내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기니까 연휴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팔고 가자라는 심리가 보통의 이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닥 지수도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여러모로 지수들이 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9월 말 10월 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오늘은 외국인이 또 싹 들어와 주면서 일단 계속해서 21만 원대를 그러니까 21선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해야지 좋다 그랬어요. 21선 위로 안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단 버텨주는 모습이다. 자 최근 들어서 간간히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개인도 같이 들어왔어요. 기관만 팔아요. 근데 현대차는 과거에 요 끌어올릴 때 요때요. 요때 기관에서 끌어올렸거든요. 요만큼을. 그리고 나서 기관에서 이걸 다 판 거예요. 주야장창 팔아가지고선 기관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딱 이때부터 딱 7월 달부터 팔아서 자 21선 위로 올려놓고선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은 지금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같이 좀 더 힘있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나마 이제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고 자 21선에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아주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이제 계속 저점을 깨고면서 요렇게 봐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요번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저점을 또 깨러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안 깨고 지금 버티잖아요. 요런 모습이 이제 바닥을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추세가 이제 전환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현대차도 추석 이후에 한번 21선 위에서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는 오늘 수급이 그냥 그래요. 오늘은 왜냐 추석 연휴 이제 전이니까 물론 외국인은 계속 샀는데 그만큼 오늘은 이제 사고 팔고가 별로 없었다. 이제 전일까지 계속해서 이 82,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은 계속 팔고 있다. 이제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자, 주가가 지금 21선 위에 또 5일선이 또 위 상방으로 이게 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다시 이제 8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61선을 다 이제 돌파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아는 이제 85,000원 위로만 올라가 주면 된다. 이렇게만 되면 그동안에 이 61선을 계속 못 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넘는 겁니다. 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21선도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61선,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기아는 이제 추세도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분위기만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10월 달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다시 한번 10월 달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전일에 이제 뭐 분사한다 이래가지고 뭐 말도 많고 이 이슈가 계속됐던 SK 이노베이션인데, 자, 이제 또 많이 떨어지니까 또 기술적인 반등은 또 살짝 줍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때, 자, 이렇게 좀 한번 악재다 싶어가지고 내려놓고선 또 개미들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를 갖다가 한번 슬쩍 올렸다가 또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한번 살짝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선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전일에 이제 확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역시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삽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 중심선 있는 부분까지 전일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또 삼성 SDI도 분사하는 거 아니냐, 이 2차전지 사업부를 분사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삼성 SDI는 분사하는 부분이 2차전지가 거의 삼성 SDI의 한 7, 80%가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SK하고 LG는 분사가 되죠. 얘네들은 원래 이 석유화학 회사였으니까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원래 석유화학 회사였는데 이제 2차 전지를 하면서 사업부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삼성 SDI는 원래 예전에 이 반도체였죠. 그렇게 했다가 2차 전지가 되면서 2차 전지 사업부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벌써 2달 전에, 이건 작년에 얘기 나왔고 이건 2달 전에 얘기 나왔고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하나다 이제는. 그랬더니 얘만 주가가 올랐어요. 딱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야, 고점 찍었으니까 관망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뭐만 본다? 수급이 들어오는지만 본다. 말 그대로 됐잖아요. 수급이 들어오는지만 보는 이유가 삼성 SDI에 공급하는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분리막, 동박 이런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사들, 이런 회사들에게 중심을 두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CIS, 첨보, 포스코 케미칼 등등 이런 종목들이 막 날아갔잖아요. 2차 전지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외국인들이 계속 사요, 지금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2차 전지에 공급하는 업체들, 그쪽으로만 보면 된다. 그리고 삼성 SDI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준이 되니까, 완성품 선방에 있는 주식이니까 보고, 삼성 SDI는 신규 매수 쪽보다는 얘네가 계속 사나 안 사나 그것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또 한번 이제 오를 때가 되면 그때 사면 돼요.
그때 사면 또 상승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쫙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관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관망, 뭘 관망해? 외국인이 들어오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망하자. 그리고 매매는 소재 쪽으로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꼭대기에서는 들어가지 마요.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쭉 조정이 나오면 그때 또 들어가면 또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된다. 좋다. 하지만 좋다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들어가지 말고 타이밍을 이제 기다려야 된다. 한참 기다리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예, 이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이 조선주들이 일제히 또 오늘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이 현대중공업의 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사예요. 한국조선해양이.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막 엄청나게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형 종목들이 이 돌아가면서 일주일마다 하나씩 지금 막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 한국조선해양이 모회사인데 지분을 이제 100%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반영이 얘네가 상장이 되면은 여기도 잡히고 자회사의 실적이 또 모회사에 잡히니까 이 더블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더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중복 계산이 되는 것만큼 이 모회사의 주가가 좀 할인이 돼야 된다. 즉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 좀 이러한 영향이 발휘가 돼서 오늘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긴 해요. 이제 뭐 오늘 좀 과도하게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올라간다. 왜냐면 최근에 조선주가 업황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반기 때는 또 조선주 랠리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폭만큼 다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던 자리에서 이 현대중공업의 상장으로 인해서 더블 카운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 이게 이제 좀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도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악재에 대한 영향이 주가가 이제 내리는 걸로 인해서 이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을 하면 원래 다시 반등 나오던 길로 반등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미래 성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 이 지금 조선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지금 LNG선, 액화수소 탱크 선반선, 자,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면서 오늘은 악재지만 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줍니다. 자,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나서 상장 이후에 주가의 하락이 좀 컸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주가가 상장 이슈에 대한 악재를 주가가 다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금융주들은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들어온 가격대가 그냥 계속 52,000원대예요. 1%짜리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오늘은 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54,000원권하고 5만원권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 없이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금융주들, 은행주들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를 올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깨는지, 이거 깨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4,000원을 돌파하는지, 이것도 빨리 돌파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또 추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파 전까지 계속 추세를 보다가 이제 돌파할 때쯤 되면 슬금슬금 가겠죠. 예, 그러면서 뿅 하고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 연말 안에 테이퍼링 이슈가 한 번은 또 나올 테니까 그때쯤 돼서는 KB금융도 살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요. 신한지주도 똑같아요. 신한지주도 계속 외국인이 지금 사 모읍니다. 뭐 좀 샀다, 많이 샀다 하면서 이제 사 모으고 있는데,
예, 주가는 그냥 계속 그 자리예요. 39,000원 됐다, 38,000원 됐다. 예, 37,000원대를 저점으로 잡고 4만원대를 고점으로 잡는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박스권의 이 진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지면서 이평선을 다 밀집시키고 있다. 다 121선, 61선, 21선 다 밀집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물량을 계속 가져간다면은 4만원 돌파 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37,000원대를 깨면 안 좋아요. 좀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되면서 37,000원 지지해 주면 되는 거고 37,000원을 깨면 그때는 안 좋아요. 그런데 이슈가 없는 게 아니죠. 앞으로의 기대감 금리 인상이라는 이 연내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 모으다가 연내에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지금은 관망인 상태로 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주요. 현대건설입니다. 자, 역시 오늘도 계속 상승을 해줍니다. 이 외국인이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가 요 55,000원 돌파할 무렵부터는 이제 싹 여기서 조정받을 때는 외국인이 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턴해가지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사고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샀고 그리고 기관이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자 그러면서 떨어졌던 폭 이때 이제 실적 발표 나면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지수 떨어진 거 엔벨롭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21선 돌려치기 나오고 그대로 패턴 그려진 대로 움직이면서 잘 가고 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자, 추석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LENC요. DLENC는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았네요. 뭐 외국인은 맨날 파니까. 근데 기관이 얘네는 이제 그 주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관이 오늘 좀 팔았어요. 쬐끔 팔았더니 오늘 쬐끔 내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선은 21선이에요. 21선, 121선 요 부근이니까 여기만 안 깨면은 일단은 조정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자, DLENC는 145,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근데 이렇게 145,000원을 콕 찍고 못 올라갔던 요 자리가 조금은 걸려요. 그래서 145,000원 아예 안 갔으면 되는데 145,000원을 딱 찍고선 윗골이 달았던 게 조금 걸려서 그래서 아마 기관이 조금 내리는가 싶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요 121선, 21선 요 라인이니까 여기만 또 이제 찍고서 반등을 또 준다 그러면은 이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추석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145,000원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요. 지난번 LG화학 때문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떨어질 때도 이 14만원대를 계속 지지를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외국인이 팔면서 끌어올려 놓고선 내리고 또 올려놓고선 내리고 하면서 반등 줄 생각을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만원대도 살짝 깨긴 깼는데 뭐 아직 전저점 14만원대의 전저점을 갖다가 이탈은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슬슬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외국인이 기관도 팔고 외국인은 오늘 또 많이 팔았어요. 평상시에 판 거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팔았는데. 자, 이제 지금 이거예요. LG전자가 원래 이제 가전제품 만드던 회사였죠. TV, 냉장고, 에어컨 잘 만들어가지고선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는 누구나 다 집집마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잘 팔린다 그래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닌데 작년 말부터 올해 이렇게 엄청난 상반기에 상승이 나왔던 거는 전기차 회사로서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의 변신이었잖아요. 변신을 하면은 또 이 전기차가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이고 미래 성장성도 있고 하니까 이 주가가 이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높게 잡아놨어요. 높게 잡아놨는데 얼마에 잡아놨냐고 했더니 1조 4천억에 잡아놨대요. 이 실적이 1조 한 900억 정도로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조 900억이 지난번보다는 많아. 상승했는데 야, 너네 한 1조 4천억 정도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조 900억밖에 못 벌었네. 그전에보다는 많이 벌긴 벌었지만은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네. 요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내리냐? 실적이 더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좋은 거지. 그래서 뭐예요?
실망이야. 그래서 주가가 야금야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비리비리 하다가 이 14만 원을 뭐 깬다 하더라도 좀 실적에 대한 얘기면 좀 비리비리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실적 좋아질 거야. 우리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이 실제로 딱 까니까 진짜 안 좋네. 생각보다 안 좋네. 하지만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다음번 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없어. 이렇게 되면 저 주가가 올라가요. 아무래도 그때를 저점으로 잡고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주가가 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연휴 동안 제가 공부할 자료들도 많이 또 준비를 해서 올려놓고 계속 추석 연휴 때도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니까요. 많이 보시면서 연휴 때 요즘 이제 집합금지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많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요. 공부하시면서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주식하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위에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문자로 상담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